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형 제임스가 그 인쇄소 사장이었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동생으로서 직원이었는데 형이 막 이제 때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도 형편을 들어줬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17살 때 뉴욕으로 가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뉴욕으로 정말 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그 인쇄공들이 너무 많이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쇄소에서 노인이 필라델피아에 내 아들이 또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쇄소 직원이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취업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지역까지가 이제 그 100마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1마일이 1.6km니까 대략 1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굉장히 미국이 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낙후됐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또 가는 과정이 또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제 이 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배들도 이제 암초에 이제 부딪힐 수도 있었고, 이제 갑자기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 구간도 있을 수가 있었고,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위험성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행이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도중에 실제로 그 이제 네덜란드 사람을 알게 되는데,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철로 역정을 읽고 있던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또 구해주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와중에 자신도 이제 옷이 이제 홀딱 또 젖게 되고요. 또 이제 가는 도중에 또 배가 지체가 돼가지고 이제 어두운 중에 엉뚱한 곳으로 이제 배가 흘러가게 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먼 곳에 이제 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옷은 또 쫄딱 젖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근처에 이제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고 이제 숙박을 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또 이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살밖에 안 되고 홀딱 젖은 옷을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또 어른들이, 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너 노예 출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협박도 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친절한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또 가는 배는 4일을 기다려야 돼 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대단히 이제 그 뭐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친절하신 분이셔서 4일간 먹을 거를 주면서 돌봐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여기서 그냥 인쇄소를 차려보는 게 어때라고 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고, 어쨌든 다시금 필라델피아로 가는 배를 타고 또 이제 가는 도중에 또 한 번 파손할 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을 퍼내느라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양동이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물을 퍼내고, 옷은 또 다시금 또 다 젖고, 그 상태에서 필라델피아에 거의 이제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힘들게 내렸을 때 또 비가 옵니다. 쫄딱 다 젖었죠. 그리고 양말도 다 젖어서 주머니에 왕창 넣으니까 이제 바지에 이제 뿔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런 상태로 너무 또 배가 고프니까 딸랑 이제 돈 몇 푼 없는 거 가지고 빵집에 가서 살려니까 또 작은 빵은 안 팔아요. 큰 빵을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러면서 홀딱 다 젖은 채 바지 주머니에 양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서 빵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제 이때 참 신기한 또 하나님의 섭리죠. 이 모습을 미래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처음 본 이제 자신의 남편의 첫 모습이 물에 홀딱 젖고 비 맞고 있고 이상하게 큰 빵을 혼자 질겅질겅 씹으면서 주머니에 양말만 가득 차 있는 거의 거지의 몰골 가드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내가 회상하기를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그 이제 인쇄공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개를 받은 곳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또 막상 그 집에 갔더니 브래드 퍼드라는 사람과 키머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인쇄소를 이제 두 군데를 차린 거예요. 또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브래드 퍼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랬다가 결국엔 키머에게 갔는데, 키머가 이제 그 인쇄공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 유능한 인쇄공이. 그래서 결국엔 키머 밑으로 가는데, 이제 키머가 라이벌 브래드 퍼드 밑에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숙박을 하는 게 굉장히 꺼림직해서 자기 직원이 상대 라이벌 회사의 어떤 사장과 같이 집을 쓴다는 게 너무 꺼림직해서 결국에는 소개해준 집이 또 놀랍게도 미래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내의 아버지가 사는 곧 장인 어르신이 될 이제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어쨌든 거기서 지내면서 키머시 밑에서 일을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회상하기를 이 브래드퍼드나 키머나 둘 다 전혀 유능한 인쇄업자 사장들이 아니었고 식견도 하나도 없었다. 그냥 주먹 굴구시로 차린 상태였다. 근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밑에서 키머시 밑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든 이 뭐 오는 경로에서도 또 어떤 똑똑한 의사를 또 한번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과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게 되고 어떤 그 인맥들이 생긴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날 이 인쇄업자에서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글도 이제 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글을 주지사 밑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 이제 공무원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 키머시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찾아와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라니까 이제 이 키머시가 이상한 눈을 쳐다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얘가 썼습니다. 라니까 이 주지사 공무원이 더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린 17살 청년이 이런 글을 썼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주지사의 밑에 있던 공무원 직원이 내가 손을 써서 당신을 우리 주지사 전용 신문, 내는 또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계속 일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달콤한 어떤 유혹 같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소로 이제 연결을 해줘가지고 정부 대변을 하는 신문사가 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까지 거창하게 이제 옵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키머시가 없는 곳에서 따로 나와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걸 일단 좀 숨기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 키머시에서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근처 술집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누나의 남편, 곧 매형이죠. 매형이 벤자민 프랭클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었어라고 하더니 만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집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돌아가면 전혀 혼나지도 않을 거고 집에서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실제로 혼내지 않았고요.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지사의 어떤 연결 짓는 어떤 그 정부 공식 그 신문사의 그 한 줄을 담당하는 그걸 차릴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제안은 거절을 해라. 너무 규모가 네 나의 큰 사업이라서 네가 교만해질 수 있다. 네가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무사히 잘 생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흐뭇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주지사의 공무원에게도 내 아들이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참 이제 쓸모있는 아들로서 잘 크긴 컸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걸로서 일단은 가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럼에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았죠. 가출 과정에서 네덜란드 물에 빠진 네덜란드 사람들도 구했고요. 그리고 온정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도움도 한 걸 보기도 했고 나중에 미래의 아내가 될 이제 사람이 몰골은 엉터리였지만 보게 되고 그 장인집이죠. 장인집에서 한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가출 사건이 또 놀랍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신기한 어떤 상황이 되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